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주학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애매한 내용을 댓글로 질문 주시면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질문 댓글을 골라 답변 드리는 시간입니다. 간단한 질문은 댓글로 답변 드리고 설명이 필요한 댓글은 영상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중 개인 사주 불이성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질문을 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격국과 용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을 보면은 본인이 올려주신 사주가 종색계획인지 또 격에 대해 다들 하시는 말씀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얘기. 본인 사주가 신약 정관격이고 용신은 술토 속의 정화인지 묻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 사연을 가지고 격국과 용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 뭘까요? 격국이라 하면은 사주팔자의 간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태어나기를 초가집으로 태어났는지 기아집으로 태어났는지 빌라로 태어났는지 다세대로 태어났는지 아파트로 태어났는지 단독주택으로 태어났는지 구분하는 게 바로 격국이 있다는 얘기죠. 또 격국을 격상이라고도 합니다. 본인이 태어나기를 코가 크게 태어났는지 코가 작게 태어났는지 눈이 크게 태어났는지 눈이 작게 태어났는지 상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너무도 많은 격국 격상들을 다 알려고 고생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격국에는 여러 가지 격국이 있는데 참 다양합니다. 외격만 해도 70개가 넘거든요. 이거 현대에서는 거의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주팔자 형국을 제대로 읽고 뜯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격, 중격, 하격 사주로 구분하면 되고 이것이 사주팔자의 수준, 질, 품격 등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격국보다 사주 형국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 격국을 어떻게 잡는지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신. 용신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용신은 사주팔자 내에서 잡아야 됩니다. 사주팔자 내에서 일간에게 최대한 도움되는 오행을 용신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용신에는 첫 번째 억보용신이 있습니다. 억보용신은 사주가 강한 사주는 힘을 좀 약하게 하고 약한 사주는 힘을 강하게 해주는 용신. 두 번째는 조우용신. 사주가 너무 춥거나 너무 조열하면은 추운 사주는 따뜻하게, 더운 사주는 차갑게 해주는 게 조우용신이고, 그 다음에 통관용신. 통관용신은 사주가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게 용신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간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신은 사주 내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용신을 목화용신이다 하고 사주에 없는 기운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용신은 사주팔자에서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주를 보면서 격국 잡는 연습과 용신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댓글로 올려주신 사주가 되겠습니다. 갑자년, 갑술월, 계묘일, 임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댓글 사연은요, 본인 사주가 총색계획인지 묻는 질문이 첫 번째고, 총색계획이라는 것은 세력이 너무 세서 그 세력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어떨 때는 자신을 버리고 세력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 세력이 비겁이면 비겁을 따라가는 종색격 사주인지 물었고, 두 번째, 다들 말씀하시기를 격을 잡는 방법이 틀려서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격을 잡는 방법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또 신약 사주의 정관격에 용신이 술토 속의 정화인지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과연 그 질문이 맞는지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풀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괴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찾으면은 사주 형국 파악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사주의 강약 잡기도 용이하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대표는 비겁이 같은 물이나 물을 도와주는 인성인 쇠가 대표이 되겠죠. 자,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 비겁인 물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연지의 자수 작은 물, 시간의 임수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에 없고요. 물기운이 큰 물 작은 물이 있지만은 물기운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보면은 쇠는 사주 팔자에 넣고 지장간, 월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 시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정되어 있네요. 인성인 쇠는 지장간에만 있어서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비겁과 인성은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상부터요. 식상은 물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나무는 연간의 간목, 월간의 간목, 큰 나무, 일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에 없고요. 나무 기운이 제법 되죠. 간목한 나무, 묘목, 작은 나무. 나무가 많아서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 후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성. 재성은 불이죠. 불은 사주 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월지 술토 지장간의 정화 작은 불, 시지 술토 지장간의 정화 작은 불이 암정되네요. 불기운은 정화 작은 불뿐이라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보면 흙은 월지의 술토 큰흙, 시지의 술토 큰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흙기운도 상당히 하죠. 술토 큰흙까지. 나무가 강할까요? 식상인 나무가 강할까요? 관상인 흙이 강할까요? 나무가 강하죠. 나무가 흙을 흙하고 있어서 뿌리 내려서 파헤치니까 술도 잎도 있지만은 나무가 흙을 흙해서 나무 기운이 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은 나무 기운. 그러면은 내 힘을 빼가죠. 내 힘을 빼가고 사주의 관성인 흙도 많아서 물기운이 약해진 사주가 됐습니다. 정세가 되는지 물어보셨죠? 잡티가 있죠. 임수 큰 물과 자수 작은 물이 사주에 있어서 정세는 이루지 못하고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많아서 신약한 사주가 됐습니다. 신약한 사주가 됐고 사주의 용신은 사주의 일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오행을 찾으라고 그랬죠. 용신이 그게 용신입니다. 일간이 개수인데 개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도움이 되는 오행은 같은 비겁과 인성인 세기운이 도움이 되는 오행이죠. 나이대에 힘을 주니까. 지금 자수와 임수, 술토 지장간에 신금이 있는데 어떤 게 나한테 힘을 주고 있나요? 지금 정세를 못 이루는 게 자수는 감옥에게 힘을 주니라고 일간에게 힘을 못 줘서 자수만 있었으면 정세를 이뤘는데 시간에 임수 있죠. 그물이 있어서 물론 흙이 그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일간에게 도움이 되니까 힘을 주니까 일간에게 가장 필요한 영신인 임수가 영신이 되겠습니다. 금물 임수가 영신이 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희신, 운에서 오면 좋은 거는 세기운이 오면 좋겠죠. 격을 잡는 법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격은 기본적으로 월지를 가지고 잡습니다. 자, 월지에 술토가 보이죠? 술토 지장간에 무토, 그 다음에 정화, 그 다음에 신금이 들어있습니다. 격을 잡을 때 월지를 보는데 월지에 있는 이 지장간에 있는 오행이 투관되어 있으면 그 투관되어 있는 오행으로 격을 잡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토가 투관되어 있으면 정관격, 정화가 투관되어 있으면 정화로
격을 잡으면 되겠죠. 편적격. 그 다음에 신금이 도관되어 있으면 인성이죠. 편인격이 신금이 편이니까 편인격이 되고, 만약에 토관되어 있는 오행이 없으면 그대로 술토로 격을 잡으면 됩니다. 술토가 기호수한테는 뭐죠? 정과지입니다. 그래서 정관격입니다. 토관되어 있는, 지장간에 있는 오행이 토관되어 있는 게 없으면 그대로 잡으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격이 있는데, 격국은 이렇게 잡는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신 사주로 격국 잡는 법과 용신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격국과 용신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 알아맞히기 동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